오늘은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학생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로 합격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좀 최상위 대학에 합격한 학생 사례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학종 합격자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 처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염두에 두고 보시면서 내가 비슷한 목표의 대학을 설정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 학생과 비슷한 스펙 사항들 또는 뭐 스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비슷한 이제 학생부의 상황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나도 이런 전략과 계획을 세워보면 되겠구나라는 감을 익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A 학생은 서울대 인문계열 지역균형, 우리가 지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문과 학생이었고요. 내신 등급은 1.2로 굉장히 높은. 1.2로면 1점대 거의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부 1.0 등급이어도 사실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에 많이 이제 주력하지 못하고 교과 성취, 수행 평가에만 집중했었던 학생이라면 사실은 학종 지원이 쉽지는 않은데 이 학생은 수상 경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도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었어요. 수상 경력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는데 총 3학년 1학기까지 75개의 상을 수상을 했었죠. 뭐 영어 에세이 콘테스트, 영어 어휘 콘테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 관련한 수상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100일장이나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그리고 NI 경진대회라든지 신문 일기 쓰기, 디베이트, 소논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쓰는 대회에 대부분의 상을 휩쓸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그런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회 등을 통해서 본인이 인문학적 소양을 얼마나 차근차근 쌓아왔는지를 검증하고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쪽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과 어떤 수리 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겸비한 융합 학생, 융합형 인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학 올림피아드나 뭐 이런 수학 관련 교과 수상도 뭐 은상 이상으로 수상을 하는 경우들도 많았어서 다방면으로 능력이 있었던 학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학급의 부실장, 실장, 그다음에 독서 도우미, 기숙사의 어떤 관리라든지 교내 독서부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임원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학업 성취에 집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나 학급회 임원을 하면은 다른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교과 공부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이런 리더십 활동을 좀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학교 내에 이런 학생 활동, 그 다음에 본인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으로 사실 학급회나 학생회 임원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온다면 열심히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동아리를 3년 동안 꾸준히 하면서 논리적인 말하기 실력 키웠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총 191시간. 네. 그러면 보통 한 학기에 뭐 6, 70시간씩 이렇게 채웠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봉사 시간에 뭐 몇 점 이상이면은 뭐 몇 점 만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학종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의 봉사 시간이 100시간을 훨씬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 봉사 시간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사실 3학년 1학기 때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때를 활용해서 봉사 시간을 좀 채워놓는 것이 좋고요. 대부분 뭐 학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내가 뭐 의생명 계열이나 간호 계열, 사회복지 계열 뭐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봉사 시간이 굉장히 또 유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200시간 넘게 채우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꾸준히 그럼 봉사는 뭐 외부 봉사 저 갈 시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학교 내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봉사도 굉장히 많아요. 학기 초에
교과서를 나눠주는 거를 돕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급식 당번을 한다든지, 우유 당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임원 활동을 하면은 또 그게 봉사 시간으로 대체돼서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교내 미화 활동, 쓰레기 줍기 활동 뭐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특별한 활동을 할 게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교내에서 하는 활동만 꾸준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상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수능에서도 사실 한 문제 정도 틀렸을 만큼 굉장히 수능 모의고사도 이런 얘기하면 정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신 성적이나 뭐 모의고사 성적 잘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내 별도의 특별 활동으로 어떻게 끌어냈느냐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유튜브 요즘 학생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신의 국어 문제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고 그만큼 자신의 학습 방법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동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조회수도 꽤 나왔었던.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지적 역량을 매체를 활용해서 어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국사학과를 가려고 했었던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너무 좋아했었던 거예요. 뭐 한국사, 세계사 다 통틀어서 역사 과목을 너무 좋아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사학과를 도전을 해서 갔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 학생의 교과 특별 활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이 이제 교과서로 배운 그런 동서양의 같은 시기별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세계 지도를 딱 펼치면 같은 시기에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에는 동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서요. 그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연도별로 만들어서 블로그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블로그에 회원들이 꽤 많이 모일 정도로 자기가 꾸준히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 컨텐츠들을 정제된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래서 블로그 회원도 꽤 많이 유지하고 있었던 학생인데 이런 뭐 특별한 활동들이 자신의 지적 성취를 더 높이게끔 했었던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제 학업 역량을 좀 어필했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과적으로 교과, 비교과 모두를 잡아서 서울대 지역균형 학종에 도전을 했었고요. 최종 결과 합격을 했습니다. 네. 또 한 학생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학생은 문과 일반고 학생으로 내신 등급은 2.5등급의 학생이었어요. 내신 2.5등급이면 사실은 조금 애매하다 싶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싶은 그런 점수일 수도 있는데 임원 활동을 활발히 이제 하려고 했으나 뭐 학급회나 뭐 학생회 뭐 이런 임원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관심 있었던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해마다 지속해 가면서 동아리 회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수상 경력과 동아리 활동에 집중해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지적 역량을 좀 드러나려는 전략을 세웠었던 학생입니다. 모범 학생 표창이라든지 우수 자율 동아리, 수학 창의력 대회, 논술 경시 대회, 창의적 작품 만들기 대회 등등의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었고요. 교과 우수상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한 교과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교과의 골고루 학업 우수상을 이제 타기도 했었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경제 경영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했었고요. 사회 이슈 동아리라든지 경제 경영 이슈 동아리에도 참여해서 이런 분야, 경영학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었어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기재가 사실은 한 학기에 하나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창체 동아리 하나랑 자율 동아리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동아리 활동을 좀 유의미하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학생부 기록은 동아리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밖에 기재가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고 무엇을 하기 위한 동아리다라는 내용만 간략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동아리를 그러면 이렇게 유의미하게
나의 어떤 지적 역량의 우수성을 좀 심화시키는 활동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학생부에는 동아리 기재가 이제 사실적인 정보만 들어갈 수 있으니 내가 그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기록은 의미 없지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있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나 뭐 이런 선생님들, 동아리 선생님들이나 또 그 동아리와 연계된 교과 선생님들이 어쨌든 학생의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그걸 연계해서 좀 어필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서 내가 동아리 활동에서 심화 탐구한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활동은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학과 경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세특사항도 경영학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드러내는 이런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마련을 했었던 학생이에요. 봉사활동은 총 127시간, 127시간 무난하게 잘 한 것 같아요. 127시간을 했는데 봉사활동의 주된 내용은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지도였습니다. 자신의 지적 역량을 나눔의 어떤 봉사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능 나눔, 지적 재능 나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문제는 이 봉사활동이 여러 개를 막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나는 이 시간을 채우고 이것도 하고 저것 일관성 없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한두 개 활동을 계속해서 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일관되고 지속된 봉사활동이었는가 이 부분이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었던 활동은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내신 등급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동아리 활동과 세특사항을 통해서 경제 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요. 결국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안았지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세특 기록과 자기소개서로 어떻게 보완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학종에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